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7일이고요. 오전 11시 07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 바이오젠. 자, 한국 바이오젠을 일단 연봉을 통해서 그동안의 주가가 이 종목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큰 윤곽 한번 잡아볼게요. 15,450원까지 한 3년 전에 고가를 갔어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 뭐 모든 종목이 하락을 갔던 그 시점 3,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나름 회복을 해서 3,000원 저점을 찍고 9,000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위치가 거의 그동안에 주가가 움직였던 역사적인 그 파동 안에서 중간쯤에 있어요. 그죠? 거의 중간 위치. 과거에 15,000원대, 과거에 3,000원대, 그리고 지금은 9,000원대. 거의 중간 위치에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뭐 긴 시간의 그런 뭐 내용을 포함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일단 단기적 추세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여기죠. 올해 시가였던 거죠. 여기 올해 시가였던 이 부분, 이 가격대. 그리고 거래가 좀 있었어요. 그죠? 여기가 거래가 있었던 이 지점. 그래서 7,930원에서부터 통과하기 시작한 8,200원 사이까지를 여기를 통과하면서 지금 현재 9,000원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진 거죠. 다시 튕겨 나갈 것이냐, 그죠? 그러면 뒤를 보면 어쨌든 추세의 저항값이었던 자리를 통과시켜 놨었죠. 그 자리가 얼마? 8,200원 선 되는 거죠. 8,200원 선. 그 뒤를 보면은 연봉을 통해서 보면 8,000원대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먼저 이런 거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아래에 있었던 부분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동선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보기엔 좀 멀고요. 그죠? 가까이에 8,2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대가. 자, 이런 정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봉 한번 볼게요. 연봉보다는 조금 구체성 있는 그 파동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월봉을 이렇게 갖고 오면 조금 전에 그 추세 라인을 하나 그렸었죠. 연봉에서. 그런데 월봉을 보니까 넘어가지 못했네요. 그죠? 네, 넘어가지 못했죠. 월봉은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위에가 저항이 딱 있는데 그 동선을 보니까 한 10,000원대 정도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도 연봉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 값이 얘는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추세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한 8,200원대가 보였는데 월봉을 가니까 안 그래요. 그죠? 안 그래요. 그죠? 월봉을 가니까 이 추세 라인이 지금 계속 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월봉을 보니까 이대로 현재 타고 올라와요. 그죠? 이렇게. 근데 뭐 이건 이렇게 그리는 것보단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죠. 그 이유는 여기 이때가 이렇게 보였죠. 올해 들어와서 이 자리를 안 깨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지점. 여기가 중요하죠. 이렇게. 거기서 가격대를 다시 한번 보니까 요 동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얼마? 7,600원 서부터 요 동선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한 800원 선, 8,000원 선. 네,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연봉에서 보게 되면 8,200원 정도 보였는데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얼마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한 7,600원까지도 여지를 줘야 되겠죠. 그 위쪽에서 보니까 여기 동선상 보게 되면 10,000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가격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9,150원이라고 하는 지금 위치는 거의 중간 위치인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중간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주봉으로 넘어왔더니 연봉하고 월봉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거 보니까 이렇게 다시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시켰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 구간을 유심히 보면 이렇게 저점을 차분히 높여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1년에 거의 걸쳐서요. 그죠? 이렇게. 1년이라기보다도 지금 5월달이니까 이때부터 올라오면 작년 11월이니까 11월
12월 1, 2, 3, 4, 5 이렇게 보면 한 반년 정도가 우상향으로 좀 꺾어 올리려고 하죠. 그리고 저 밑에서 올라온 당년에 저점이었던 이점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수렴형에 가까워 보이죠.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 여기 지지했던 이 자리가 약간 교차했던 가격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윤곽이 이렇게. 범위를 좀 넓히면 한 이 정도까지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지대였었죠. 그리고 지지를 못하고 저항대로 바뀌면서 한번 주가가 작년에 코로나 때 한번 이렇게 곤두박 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 저항대를 다시 부딪히죠. 네, 치고 통과하니까 지지대로 바뀌었다가 한번 올라가죠.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 지지대가 현재 유지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라인까지는 여기까지는 하방으로 아직 내려간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지지장을 형성해 놨죠. 그럼 만약에 이 흐름을 깨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항도 생기면서 지지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대를 다시 한번 뒤를 보면은 얼마? 6,700원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둬야 될 겁니다. 이렇게. 동시에. 그럼 최악에는 만약에 한국바이오젠을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6,700원이 무너지면 많이 곤란해지는 거죠. 왜냐면 이 저항이 대지지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 저항으로 바뀌면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6,7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위쪽에서는 만원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 보면 어때요? 수렴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지대가 있는 수렴대 그리고 저항대가 있는 수렴대 그 자리를 통과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는 가격이 제일 많이 거래된 가격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무게를 실려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지지 매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한번 도약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한국 바이오젠을 지금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어떤 생각? 통과시켜 놓고요. 그죠? 놀림을 주고 여기서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면 여기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만약에 지금 공략한다면 이 두 자리를 보고 지지대를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은 여전히 만원대를 통과하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겁니다. 그죠? 뒤를 보는 것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 두 분들 다 공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아니면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하면 여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가격대 만원대를 보이는 거죠. 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킹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국바이오젠 한번 정보를 한번 볼까요? 코스닥에 있고 벤처기업이에요. 소형주고 제조화학이에요. 제조화학. 제조하는데 화학 쪽에 속하고요. 한국바이오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748억이에요. 뭐 그다지 높은 건 아니고요. 그죠? 그냥 고만고만한데 소형주니까 1,000억이 좀 안 됩니다. 약간 취약하죠. 자, 그리고 한국바이오젠을 지금 이렇게 한번 서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해보면 한국바이오젠 아까 여기 제조화학 분야라고 그랬죠. 분야가 업종이 화장품, 식품 첨가물 생산, 글리세린, 타우린, 자일랩톨, 엽산, 시스템 판매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젠자가 붙었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이오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화학 쪽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느낌은 그렇죠. 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대문적 기초를 통해서 분기 실적을 보니까 작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이렇게 보면 매출액 구조가 어때요? 그냥 그만 유지가 되죠.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소형주 치고는 그래도 그냥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소형주 치고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양호해요. 작년에 이 회사는 나름대로 잘 유지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를 이렇게 작년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월봉을 통해서 봐볼게요. 이렇게 봐보면 이게 작년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모든 종목이 빠졌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죠. 우상향으로. 그죠? 이렇게. 아마 저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취약하지 않고
잘 우상향으로 한번 꺾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회사가 연간 실적을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 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데이터 값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 조금 늘기는 하죠. 안정적으로 매출액이 그만그만 잘 유지가 되고요.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뭐 단기순이익은 뭔가 있어서 무슨 돈을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있으면 단기순이익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그냥 굉장히 그냥 팍 주저앉을 것 같진 않죠. 그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양호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뉴스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보니까 최근에 뉴스가 거의 없어요. 그죠? 보시면. 예.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지 어떤지 모르는지 모르고 2월 달에 배당을 75원 했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고요. 그죠? 이렇게. 나는 배당도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5% 상승했다라고 하는 게 2월 달에 여기에 나왔던 기대. 그러니까 지금 5월이죠? 4월, 3월, 2월이니까 3달 전의 내용들이에요. 그죠? 3달 전의 내용. 그 다음에 특징주라고 해서 1월 12일 날 한번 나온 적 있죠? 전기차용 실리콘 소재 육성. 이게 화학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월 달인데 이때쯤 되는 거죠. 2021년 1월 달 이때쯤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월봉이니까 이때쯤 되는 거죠. 나름 이런 부분들이 한번 반영이 됐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29% 상승 이렇게 갔다가 제대로 해서 다시 이렇게 도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1월 달이고 이제 갑작스러운 사람 다 1월 달 이제 가는 것들인데 그렇게 이슈가 되는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사실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조용한 걸 좋아해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조용하다라는 것은 굉장한 악재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너무 조용한 건? 잔잔한 건? 반대로 얘가 좋은 게 있으면 슬슬슬슬 매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용한 상태에서 저점이 높아가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슬슬슬 가다가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지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부터 부랴부랴 뭐가 있었냐고 찾아보면 이 안에 뭔가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요런 거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죠. 한국 바이오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주가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렇게. 한 번 더 파악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월봉에 갇혔고요. 주봉에 갇혔어요. 이렇게. 그 그림이 15,450원의 일봉에서도 이렇게 갇혀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수렴하면서 갇혀버렸습니다. 이렇게 갇혀버렸죠? 이렇게 갇혔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갇혔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온 것도 이렇게 갇혀버리고 이렇게. 관심 종목에 한번 등록해 보시고요. 한번 주가 흐름을 지켜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 자리 굉장히 튼튼한 지지대를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죠. 여기는 이렇게 추정해보면 지금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매집하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단가를 추정해보면 이 근방에 매집이 들어간다고 치면 이때부터 이제 소식이 나온 거니까 그러면 들어간다고 치면 어쨌든 이 부분은 이탈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단가 추정치가 어쨌든 간에 여기 이탈하게 되면 일단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를 보게 되면 7,400원에서 6,500원 사이가 가격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서서히 올라가면서 거래 한번 펴줘주고, 그죠?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이쪽으로 꺾어가면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에 뚜껑 열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겠죠.
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를 볼 필요가 있고요. 7,400원, 6,500원 볼 필요가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무너지면 안 되죠. 자,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홍교표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가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뭔가가 좀 거래가 좀 동반해서 움직일 때 이때가 어떨까 싶은 거예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관심 종목을 등록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보세요. 그냥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냥 잠잠하게 조용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저 잠잠한 시간에 기회비용이라든지 되게 답답해요. 느낌이. 그러지 말고 지금 보다시피 올라가서 안착되는 모습이 나올 때 움직일 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관심 종목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얘가 주가가 그냥 내려가면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그냥 내비두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빠져버리면 뭔가 안 좋으니까 빠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 구역에서 그냥 내비두는 거고, 여기를 지키면서 이 트렌드를 올리면서 좀 돌파하면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이때에도 안 는다는 거죠. 저는 이런 영역 참 좋아하잖아요. 이런 영역. 자, 한국 바이오젠. 너무 조용한데요.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 올라타는지 여부를 한번 보면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가지고 계신 분은 당연히 가격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여기 7,400원, 6,500원대를 이탈하면 이 기준은 잡고 가자는 거죠. 그죠? 애써서 지지대가 돌아서는 순간 저항대로 바뀌어버리면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7,400원, 6,500원대로 좀 넓게 한 1,000원대를 형성하면서 직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체킹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